어제 권영국 후보의 활약이 정말로 대단했고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한 얘기라든가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한 정책 검증이 상당히 대단했는데 그 노하우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은 제가 역대 대선에서 그 방송 토론에서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저기 뭐냐 문재인 후보가 저 정의당에서 병사 월급 100만 원 공약 낸 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낼라 그러니까 이거 이미 정의당에서 다 한 겁니다. 이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방송 토론이 시작돼서 심상정 의원이 뭐 병사 월급 뭐 하고 휴대폰 자유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우리가 다 했는데 뭘?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그 법안 내고 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뀐 거야 이게.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옛날 비서관이 전화가 왔어요. 대선 때마다 방송에서 거론되시는 게 연거푸인데 이거 진기한 기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공개 토론회 장에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잘 기록해 놔라.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아니 이름 두 번 나왔는데도 이렇게 유세를 떠시는데 직접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의원님 직접 나오셔야지. 이름 두 번 나온 걸로 이렇게 유세를 떠셔요. 그럴 뻔했지. 시달렸으니 압력에. 아니 근데 아까 하던 말씀 이어서 하면은 그 참모들이 당직자들 포함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원고를 준비하고 정책 대응을 준비하는 거는 도대체 혼자 한 겁니까? 누구랑 같이 한 겁니까 이게? 한 5명 정도 팀을 짰어요. 그래요? 유교영 기자님이 계속 종대 의원님 띄워주려고 던져주던데 물질 않네. 물질 않아. 이거 김종대 의원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아니 저 김준호 전 대표도 들어왔고. 그래요? 신원직 지금 정무 저 부단장. 그분도 들어오셨고, 거긴 노동 전문가. 네. 아주 뭐 둘째가람 서러워할 노동 전문가들이고 김문수를 다 뼛속까지 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에 AI를 굉장히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 준비하면서도 그 AI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요 한 박사급 5명의 보좌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거 저기 뭐냐 그 철저히 훈련시켜놨거든. 네. 자료를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요거 학습하고 길들이기를 잘하셨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에 5시간 이상 대화를 해야 돼 AI하고. AI 권영국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후보 권영국이 아니고. 후보 권영국이 아니고. 네. 그래서 학습 수준을 높여놓은 거지. 그러다 후보야 바쁘니까. 네. 어디 딴 데 가고 그러면은 그 내가 만들어놓은 가상 페르소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가상 권영국하고 자꾸 피드백을 줘보고 이러면 출력이 서서히 높아지죠. 그것도 큰 도움이 됐죠. 어제 이제 TV 토론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해보면은 우리 장윤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 저는 아까 애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자기가 상계동에서 뭐 교육열이 높은 가정에서 해서 당신들도 이준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웬 애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었다. 대하는 태도나 어떤 이슈에 대한 학습력이나 이런 부분. 근데 속이 굉장히 후려했던 건 이제 권영국 후보님이셨다. 처음에 일갈할 때는 아주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속이 뻥 뚫린다네요.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자 25만. 또 그렇게 또 이거 짜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약간 만담처럼 이렇게. 총각 받으신 거예요, 변호사님? 아니 너무 의도한 듯이 뻥 뚫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딱 받으니까 이게. 그게 제 TV 제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죠. 근데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또 이게 그 인근 일대까지 유세차 경찰 버스에 상암동 일대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열기였어요. 그랬는데 그 전후에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어제의 그 충돌하는 강렬한 충돌은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의 한번 큰 충돌이 있었다. 깡패와 신사의 충돌이었다. 그런데 이제 신사적으로 조졌다. 근데 깡패가 죽탕이 났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원래 김문수 후보는 제가 여기 저기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어떤 사람들하고 선거 때 뭐 선대위원장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은 이 김문수에 대해 뼛속까지 아는 당은 분명히 민주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많은 걸 알아요. 심지어 권영국 후보까지도 네. 소시적부터 김문수를 만나왔어요. 봐왔구나. 네.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는 아는데 제가 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묘한 현상. 누구도 김문수에 대해 말하길 꺼려해요. 오.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전설이었어. 그렇구나. 인천 레닌. 인천 이거는 레닌. 김문수를 빼고 우리나라 노동운동 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많은 추억이 그 젊은 청춘들의 아름다운 시기가 김문수에 걸려 있는데 그 김문수가 지금 괴물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회한이랄까, 애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심지어 후보까지도 그래요. 네. 그런데 후보가 결국 악수 안 해버렸잖아. 악수 안 했잖아. 예. 근데 내가 조언을 했어요. 악수하십시오. 다가오면 악수는 하시는 게 나은데 하고 싶지가 않다. 어머. 하고 싶지가 그러니까 않다. 사과를 안 하니까 국민 상대로. 그러니까 모르는 네. 사람이면은 한다고. 오히려 그걸 모르면 저자하고는 내가 악수하고 싶지 않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 맺혀오는 그 애증의 심연. 네.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난 근데 알아들은 저도 거야. 애증이라고 느꼈던 게 통상적으로 사과를 안 받는 거는 고개를 휙 들리거나 그냥 가버리는 건데 어제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그래서 저는 보고 애증이구나. 그렇지. 네. 나는 한 명의 인간에 대해서 나는 불가사의하다 이 뜻을 네. 표명한 거거든. 저는- 너의 인간에 대해서 이 이 얘기를 한 거고 시작할 때도 김문수가 다가왔어요. 그때도 안 했어요? 그때도 저기 피하더라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 정서에는 뭔가 깊은 게 사연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잠시 후에 옆에 서서 방송 시작되는 김문수가 제가 보기에 확연히 노쇠한 모습으로 이제 네.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네.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지조차도 나는 의심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응징하는 질문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내란이고 쿠데타니까 그렇겠구나.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라는 인간한테 묻겠다는 거야. 그 말을 표현은 안 했지만 실제 있어.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60 넘고 70 넘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정도로 충분한데 그 가볍게 그냥 촐싹거리고 그러면서 에고가 다 드러나는 정말로 정치적이지 못한 태도는 네. 어제 치명적인 모습은 이준석이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후보들이 한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한 몇 네. 분 정도 짧게 하고 가요. 가는데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나갔어요. 후보가 나갔어요. 의외로 빨리 끝났어. 한 2, 3분 만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틈도 없이 바로 나가서 예. 한 5분 만에 끝냈어. 그 다음에 이준석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빠졌는데 난 이준석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있는 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저쪽에 넓은 부스 있는데 절로 옮기자 그러더니만 어머. 거의 내가 보기에 한 2, 30분을 그 정도 길게 했구나, 기자회견이 생각보다. 예. 이재명 욕을 하는 거야. 거기 서가지고 그 방송 때 있었던 그 굴욕감을 다 풀고 가게. 그러니까요. 토론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면 호텔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TV 토론을 보는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그 단어 모를 거예요. 나도 몰랐어. 그 단어는요 특정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가 토론되는 만든 말이야. 자기가 만든 말이죠. 쪽에서 만든 말이야. 팬쪽에서 만든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준석 후보는 특정 커뮤니티 유니버스에 사는구나. 저기 갇혀 있구나. 왜냐면 그거를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요. 이거 아세요? 전제라고 생각하고 답을 한다. 예. 아주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랬는데 어제 거기서조차도 권영국 후보가 맞아요. 평가가 더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 이준석 안방에서 맞아요.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어제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야. 네. 나도 실검에 올라갔어. 저도 덕분에 TV 토론 팀장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기현상이 무지무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김문수를 20분 이상 세워놓은 거야 자기가. 그 아. 빼꾸라. 너무 무례하다.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는요. 옛날에 손학규, 이낙연이 이준석한테 당하는 거하고 똑같이 장외에서 당한 거야. 이제 그다음에 딴소리가 계속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어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패자가 말이 많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패자는 말이 많다. 근데 분명히 이재명 권영국 산뜻하게 하고 그냥 네. 그다음에 쫙 빠져주거든요. 그래요.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네. 마음껏 다른 사람 하시라고 쫙 빠져주고 민주당은요 이준석 말 시작할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끝까지 안 가는 거야. 끝까지. 아니 그리고 호텔 경제학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승수 효과 뭐 그럼 한계 소비 비용 이런 거 얘기하는데 누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굳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지적 허정을 자랑해야만 성미가 풀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원두 120원 얘기. 네. 이건 우리 그 장원님이 잘 알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것도 커피 원두 120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커피에 담긴 경제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제 커피값 과거라는 걸 워딩을 붙이고 과거에 이 정도 맞아요.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게 경제 돌아가는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예로 가져왔던 건데 그거를 마치 지금 커피값의 원자재 값이 120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호도하려다가 이재명 후보한테 제대로 걸려가지고 팩트체킹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옛날에 윤석열이 대파 들면서 대파값 잘못 얘기해서 그렇지. 실물 경제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엄청 받으면서 총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거 2탄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역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기도지사 할 때 2019년도에 계곡에서 이제 불법 영업하신 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싸고 하니까 업종 전환을 할 때 이런 참고해라. 이런 정도로 한 얘기를 계곡 정리한 얘기하면서 붙인 얘기인데 맞아요. 요것만 떼가지고 이제 마치 커피값 120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해설을 덧대는 요상한 공작에 걸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 시민들이 그 자릿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방금 구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닭백수 그거 말고 커피 이런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걸 딱 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영업자들이 무슨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완전 왜곡이죠 그건. 성경에도 하나님은 없다란 말 있습니다. 떼놓고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 악인은 일컬어 하나님은 없다 하더라. 이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그 접근 방식인데 그러면 이런 걸 이준석이 몰라서 그랬을까? 수없이 많은 TV 토론에 수없이 많은 어떤 거 뭐 정치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거나 그렇죠. 우리 토론자 중에 그런데도 저랬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독특한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봐요. 이준석은 누구하고 뭘 상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원래 이준석 퀴즈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대다수가 이준석하고 멀어진 핵심 이유는 이겁니다.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 자기 혼자 다 결정해버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좀 멀어진 사람들이 많고 본인의 의도대로만 하려니까 집단지성이 동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이 흐려지는 거지. 이게 지금 큰 어떤 하나의 장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엽니다. 마음을 열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와가지고 본색을 확실히 한 거는 이제 반명의 기수로 어제 재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선 후보 토론이 앞으로 2번 남았는데 이제 대략 2+2 구도, 2대2 구도로 구도가 재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등포 유세에서 허은하 전 대표 이재명 지지 선언했습니다. 진짜요? 거기에 이어서 박근혜 지지 모임도 이재명 지지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한 명.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체가 여러 개일 것 같긴 한데 추정컨대 여하간 박근혜 후보를 한때 지지했던 분들 일부가 지금 이탈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는데 파란 점퍼 입고 한다는 건데. 나 요즘 머리털이 다시 날 판이야 내가. 이 정도면 메가 텐트 아니에요? 야, 앞으로 어디까지도 텐트가 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이슈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얘기죠.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봉사활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랑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 고3 학생들이었는데 이동하다가 그 대선 후보들 현수막 걸려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생일 지난 친구들은 이번에 첫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시시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첫 투표인데 너무 결과가 뻔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시시하다라는 거야. 재미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대선 그러면 되게 막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막 되게 고심해서 막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뽑을 사람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결과도 너무 시시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그런 의미인가 봐요. 재미없거든. 첫 투표인데 되게 나름대로의 막 이런 꿈에 투표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제 고3 학생 첫 투표하는 고3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미 대세가 많이 기울었구나. 아니 지금 말이요 기어 들어와도 너무 기어 들어왔거든. 저 이재명 캠프에는 이거 지금 앞으로 국정의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거 되게 이거 거국 내각을 해야 될지. 아니 뭐 오라 그래서 와서 자기들이 왔는데 뭐 나중에 챙겨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그러니까 짜여나 면정을 해야 의원님이 될지. 전략적으로 더 훌륭해. 끝까지 안 가고 남아 있는 모습. 입각은 김종대 전 의원님만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듭니다. 제가. 아니 이거를 드러내면 될 것도 안 돼. 가만히 있겠습니다. 로우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진봉이 들어야 돼. 책임을 들어야 돼. 로우키로. 나중에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부탁 들어오면 어떤 표정과 제스처를 할지까지 머릿속에 난 그려져. 우리 김종대 의원님. 그거를 챗GPT한테 연구시켜. 막 학습시키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